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그리스도를 위한 생생노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10주간 진행되는 특별한 건강 강좌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교회 교우들로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으로 명의로 활동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강좌입니다. 사랑하는 신촌의 모든 가정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10주간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이민걸 교수님을 모시고 피부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강의는 일반적인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부 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는 피부 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변화, 세 번째는 광선 차단제, 보습제, 비누 등의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피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피부 노화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피부의 노화에는 크게 내적인 노화와 외적인 노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적인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생리적인 노화를 얘기를 하고요. 외적인 노화는 생리적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외부 어떤 자극에 의해 가지고 노화가 생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에는 자외선, 바람, 열, 담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외적인 노화가 가장 강하게 생기고 그 이외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 데나 아니면은 햇빛이 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주름이 노화가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도 노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내적 노화, 외적 노화 중에서 외적 노화의 대부분은 광노화, 광선에 의한 노화입니다. 그럼 광노화는 뭐냐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태양광선 중에도 여러 가지 빛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외선의 노출에 의해서 생기는 눈에 보이는 변화, 그리고 피부 속의 변화를 광노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자외선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해서 누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광노화에서 생기는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와 조직 속에 있는 변화가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는 피부가 더 건조하고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주름과는 달리 굵고 깊이 패인 주름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조직 소견은 조직 검사를 하거나 실제로 조직 내의 소견인데 피부의 아까 제가 제일 바깥층이 각질층이라고 그랬는데 그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진피에 있는 여러 가지 섬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유들이 소실이 되면서 피부의 탄력성이 소실되고 그리고 표피 아래쪽에 멜라닌 세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색소 변화가 있으면서 노인성 흑자나 아니면은 뭐 잡티나 그런 피부의 변화가 나타나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종양이 유발되게 되는데 종양에는 양성과 악성이 되기 전 단계나 그리고 악성 피부 종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변화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이제 파장에 따라서 빛의 여러 가지 종류를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가시광선은 다 아시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자외선이라고 그럽니다. 이 파장이 자외선이 낮고 파장이 짧고 적외선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외선인 경우는 한 200 내지 400 나노메타 정도를 자외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 있고 그리고 적외선이 있습니다. 이 가시광선은 400 내지 800 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의 망막을 자극함으로써 눈에 보일 우리가 색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파장이 짧으면 자외선이고 크면은 적외선인데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발생합니다. 여러분 안과에 가신 분들은 안과에서 빛이 뻘겋게 나오면서 눈치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적외선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작용이 어떤 게 있냐? 자외선 A, B, C가 있는데 자외선 C는 여기 보시면은 자외선 C는 지구에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외선 AB는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자외선 C는 주로 살균 작용을 하는데 오존층에 의해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것은 자외선 B하고 A가 있는데 자외선 B는
바닷가, 여름철에 바닷가에 나갔을 때 화상을 입는 게 자외선 B가 주로 하는 역할이고, 자외선 A는 바닷가에 나갔을 때 얼굴이 타는 색깔이 생기는 게 자외선 A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피부 전체 주제, 제가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소주제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고 보습제나 비누 등을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반 상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광 차단제는 보통 자외선 A와 B를 차단합니다. 자외선 C는 지구상에는 오존층에 의해서 걸러져 소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것과 B를 차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외선 A, B 이제 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한 가지는 화학적인 일광 차단제와 물리적인 일광 차단제를 나눕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일광 차단제를 바르고 나면 일광 차단제를 나는 못 바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바르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피부가 가려워진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광 차단제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그거는 보통 이제 화학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광 차단제인데, 그럴 경우에는 물리적인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광 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가 어디를 제가 미얀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미얀마는 더운 나라인데 여름철에 자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니까 그걸 또 팔더라고요. 그거 찧어가지고 물을 빼서, 그러면은 그 진흙 비슷한 이런 진액이 나오는데 그거를 얼굴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럼 얼굴에 그냥 보면은 허옇게 양쪽 이렇게 얼굴에 이제 발라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진흙을 얼굴에 바른다고 그러면 그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SPF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자외선 차단 지수입니다. Sun Protecting Factor라고 그러는 건데, 자외선 차단 지수를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SPF의 수치가 있고, 자외선 A에 대해서는 통용되는 게 없는데 PFA 혹은 PA 뭐 이런 식으로 1+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자외선 바르는 양입니다. Y축은 SPF의 수치입니다. 10, 20, 30, 40, 50. 요즘은 한 100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외선 차단제의 SPF의 수치가 20, 30, 50, 10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곱센치당 2mg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X축 양입니다. 2mg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 지수가 이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mg 바르면은, 이런 보시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2, 4, 8, 15, 30, 50 큰 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정도의 자외선 차단 지수의 효과를 보려면 충분한 양을 발라야, 충분한 양이라는 게 2mg/제곱센치 정도의 양을 발라야 이 정도 SPF 수치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외선 차단 지수 SPF 100짜리를 사용한다 그래도 반만 바르면 여러분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하다. 자, 이상적인 자외선 차단 지수가 뭐냐? 안전해야 되고, AB 다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햇빛을 많이 쬐었을 때 스테이블 해야 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잘 식히지 않는 거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광 차단제를 바르는 올바른 사용 방법이 뭔가? 이거는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국 사람이 열대 지방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SPF 15 정도만 발라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도포해야 되냐? 2시간마다. 물에 씻기면은 바로 다시 바를 것을 권합니다. 외출 얼마 전에? 15 내지 30분 전에. 이제 여름철 되면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신문이나 뭐 잡지 같은데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갖고 있는 거를 바르면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한 SPF 30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충분한 양을 바르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한 양을 바르면 30 발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지수 50이나 100 정도까지는 꼭 그렇게 권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장기적으로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피부암도 생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바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데 모자를 쓰거나 긴 팔의 옷을 입거나 선글라스를 쓰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되냐?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럴 때는 피부과를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우리 전공의 선생들한테 피부 병변이 한 달 이상 오래가는 상처가 있으면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 무슨 병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이 ABCD, asymmetry, 대칭이 되지 않고 비보더 경계가 규칙적이지 않고 컬러, 색깔이 한 가지로 똑같은 색깔이 아니고 다이아메터 크기가 0.6cm보다도 큰 그런 점에 있으면, 그런 점이 변화가 있으면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오늘의 생생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피부관리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기 있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